일본 서기의 제12대 천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위 연대는 서기 71년부터 130년까지 약 60년간 제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이는 143세까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143세까지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행천왕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냥 허구속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경행천왕은 실존 인물인데 이때가 아니고 531년부터 564년까지 제위했던 천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531년부터 564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 그 무렵에 제위했던 천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 이름을 풀이해보건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경행천왕은 이름이 무엇이고 이름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전에 먼저 강력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력, 영토, 국토를 말합니다. 국토. 이러한 땅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백제가 있고 가야가 있고 신라가 있고 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백제는 이만큼 땅이 있고 요만큼입니다. 요 약간 무려서 이만큼 백제가 있고, 가라도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신라 이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또 외도 이렇게 이만큼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외의 세력이 강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하면 이곳은 외의 땅이 됩니다. 백제, 가라, 임나,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조그마한 땅들 전부 외가 됩니다. 그런데 임나가 강해져서 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임나가 여기 조그맣게 있다가 외에 의해서 밀려났다가 다시 이 전체를 차지했다. 그러면 여기는 임나가 됩니다. 외가 아니고 임나가 되겠죠. 임나가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을 가면 모르겠는데 한 몇 년 만에, 불과 5, 6년 만에 가라에 의해서 또 밀려날 수 있습니다. 가라가 더 세력을 차지해서 이곳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가라가 됩니다. 가라도 수백 년을 가면 좋겠지만은 몇 년 만에 신라에게 밀려서 신라가 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면 이 땅은 신라 땅이 됩니다. 그런데 백제가 이곳을 침공해서 다 빼앗았다. 그러면 백제가 신라의 성들을 쳐서 빼앗아서 이것은 백제가 됩니다. 이것이 수십 년씩 이렇게 계속 백제가 지배했다가 가라가 지배했다가 외가 지배했다가 이러면은 알기가 쉽지만은 불과 몇 년 만에 자꾸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게 되면은 이곳이 백제 땅인지 임나 땅인지 신라 땅인지 외 땅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제라 했다가 신라라 했다가 외라 했다가 가라라 했다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책의 기록도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백제, 가라, 신라, 외 땅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떼어서 분리해 놓으면, 아니 여기 백제 땅일 수가 있나? 우리가 머릿속에 이 바다 건너는 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기에 딱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지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라도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가라도 이렇게 바다 건너에 걸쳐서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는 여기서 바다 건너 여기까지 차지할 수
없느냐? 그 역시 있습니다. 외도 바다 건너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생각하는 게 쉽죠.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설마 이쪽에 무슨 백제 땅이나 신라 땅이 있겠어?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 천왕들 중에서 26대 개체 천왕 이후의 천왕기, 그 연도는 믿을만 합니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이 천왕들 연도는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여기 뭐 기원전 시대에 살았던 천왕처럼 되어 있지만은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초창기 천왕들 상당수는 400년대 혹은 500년대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200~300년 전으로 끌어올려서 잘못 연도를 기술해놨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화천왕과 웅신천왕입니다. 개화천왕은 400년 무렵, 400년, 404년 광괴토왕의 고구려 군사가 백잔 임나가라 종발성을 정벌하던 그때 직접 고구려 군사와 맞서 싸운 인물이 개화천왕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현진 스님이 쓴 산가요략기, 거기 사만정벌기에 나옵니다. 이 개화천왕도 400년, 404년 그 무렵의 천왕이고 웅신천왕 역시 400년, 404년, 400년대 초반에 제위했던 천왕입니다. 아니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이 두 사람은 혈통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400년대 무렵에 웅신천왕은 여기를 다스렸던 왕이고 개화천왕은 이 지역을 다스렸던 천왕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렸던 개화천왕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사와 직접 싸웠고 그 침공을 당해서 대일본국 조정을 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던 천왕입니다. 개화천왕이. 웅신천왕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개화천왕처럼 직접 맞싸운 인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개화천왕이 여기를 다스렸다면 웅신천왕은 여기를 다스린 동시대의 다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숭신천왕은 500년대 초, 400년대 말 그때에 제위했던 천왕으로 보이고 수인천왕은 탈지이질금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탈지이질금, 구형왕의 동생이 탈지이질금입니다. 그러니까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한 것이 532년입니다. 그 무렵에 이 지역에 남아 있었던 탈지질금 수인천왕입니다. 금관가야국의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할 때의 동생 탈지질금한테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인천왕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탈지질금이. 그러니까 역시 500년대의 인물입니다. 경행천왕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531년에서 564년 정도로 그 제위연대가 추정이 됩니다. 승무천왕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해천왕은 구형왕, 일본 무존이 구형왕입니다. 소대존 일본 무존 구형왕의 둘째 아들. 중해천왕과 가실왕, 가수리군은 모두 동일한 인물이라고 다른 책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중해천왕은 그러니까 532년에서
540년 사이에 제위했던 천황입니다. 530년에서 540년 사이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천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신공왕후는 중해천황의 왕비니까 540년 그 전후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500년대에 조금씩 다른 이웃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 것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계체천왕은 여기에 있었던 왕으로 보입니다. 계체천왕, 훈명천왕은 이 지역에 있었던 천왕이고, 이 지역은 수인천왕이나 경행천왕, 중해천왕 이런 천왕들이 이쪽 지역을 다스렸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왕들을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연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전혀 연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500년대에 실존했던 천왕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대략,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러한 시기에 실존했던 천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정확한 것은 연구를 해서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행천왕기를 보면은 일본 무종기가 들어 있습니다. 일본 무종은 경행천왕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무종기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일본 무종은 천왕 중에서도 가장 그 활동이 많았던 천왕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천왕 대열에 올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신라의 항복에 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경행천왕기 중에서 60년 동안 제외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본 무종기를 빼고 봐야 됩니다. 일본 서기를 볼 때는 경행천왕기는 일본 무전에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행천왕, 경행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행은 무엇을 쓴 것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자자표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된 표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그냥 게이코라고 읽고 있습니다. 경에 해당하는 일본 고유어는 없습니다. 즉 훈독이 없는 것입니다. 경이라는 한자음 그대로 게이라고 읽고 행을 코라고 해서 게코라고 읽습니다. 물론 이 행은 이쿠, 유쿠, 오코나우 등 일본 고유어, 즉 훈독을 하면 세 가지로 훈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쿠, 유쿠, 오코나우 뭘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경행천왕을 다른 데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이걸 오타라시 히코 오시로 와케 노 스메라 미고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거는 빼겠습니다. 오타라시 히코 오시로 와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다른 표기들은 비슷한 표기인데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비슷한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행에 대한 풀이는 잠시 보류하고 대조건 인대별과 대대 일자 사려 화기 이 밑에 나오는 세 가지 표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제대로 된 표기입니다. 이것은 대대일자
어사려 화기인데 일본어로 오타라 히코, 그리고 이거는 오시로 와케라는 것을 그대로 음차여 준 것입니다. 오시로 와케는 사실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족은 인대별, 이것을 오시로 와케라고 읽고 이렇게 썼는데 오시로 와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족은 인대별의 별, 이 별은 한국인의 인명에 쓰이는 그 부와 같습니다. 무슨 부, 그 칠부, 이사부, 수월부, 놀이부 할 때 그 부와 같습니다. 그것을 배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배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은 황전별, 노가별 같은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황전별은 뭐냐? 황전별은 아라타베, 와케라고 저는 읽지 않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와케라고 읽지만 아라타는 어디냐? 황전 아라타는 아나타, 지금의 나가토를 가리킵니다. 아나토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대목입니다. 이 황전별이라는 장군, 아나타베가 아나토 지역의 그 출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전별 말고 노가별은 이것은 카카와베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했죠. 사스마베, 살마국, 사스마베를 노가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스마베, 살마국, 살마국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아나타, 그리고 살마국, 살마국이라 했습니다. 사스마. 그러면 인대별은 뭐냐? 오시로가 아닙니다. 인대는 무엇을 쓴 것이냐? 인자가 뭡니까? 참을 인자죠. 참다. 그리고 대는 그대로 음차한 것입니다. 참대라는 것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참대를 인대라고 찾아한 것입니다. 참, 훈차한 것인데 진의 훈차가 아닙니다. 사음 훈차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렇게 음차여 준 것입니다. 그럼 참대가 뭐냐? 참대, 연진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대를 연진 발음하면 차마다이입니다. 차마다이는 사마다이와 같습니다. 참삼. 시옷, 초성의 시옷음이 넘나드는 것은 다른 데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초고왕, 소고왕, 흠순, 흠춘, 용수, 용춘, 그런 이름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마타이가 어디입니까? 사마대, 야마타이. 그러니까 이 인대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마타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 또는 사마타이 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 다루왕 때에 보면 진회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진회. 이것은 무엇을 쓴 것입니까? 참이죠. 참진짜 참. 그리고 이것은 모으다를 끌어모으다 할 때 모으다를 영남, 호남 같은 남부 지역에서는 모두다라고 합니다. 그 참못, 모더스, 참못을 지은 것입니다. 이 참못이 사마모토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야마모토라는 이름이 됩니다. 야마모토가 바로 이 진해와 일맥상통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대별은 야마타이 지역, 즉 차마타이 지역의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은은 무엇이냐? 은은 히코입니다. 히코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 씨앗 할 때 씨,
그리고 자식 베이비를 나타내는 시곶, 시곶, 씨앗과 베이비를 나타내는 곶, 두 개 합쳐진 시곶이 시곶, 희곶, 희코. 그러니까 사람, 휴먼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손 이런 의미인데 희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마타이 지역의 사람.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사실 무시하고 앞에 것만 봐도 됩니다. 대족, 이것이 실제 이름인 것입니다. 대족 오타라시, 오타라시가 경행천왕의 실제 이름인 것입니다. 오타라시 대족. 그것을 뒤에 이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입니다. 다. 그러면 오타이입니다. 오타라시가 아니고 오타이. 오타이 히코, 오타이 히코. 뒤에 건 빼겠습니다. 오타이, 이건 코죠. 히, 오타이 히코, 오타이 히코. 이거는 오타라시 히코, 오타이 히코. 아마 오타이 히코 시히가 중첩이 된다고 봐서 오타이 히코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기는 오타라시 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타이 히코. 이것도 오타 비고 오타 히코입니다. 오타 히코. 즉 경행천왕의 이름, 이 경행은 뭔지 모르지만 대족은 대대일자 그리고 대대비고 이것을 볼 때에 오타라 또는 오타라 히코, 오타이, 오타라시하고 오타이가 오타라시 혹은 오타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족은 대대일자 대대이고 요 세 개는 오타라스라는 이름을 표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형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일본어로도 아무리 해도 경형이 안 나오고 한국어로도 경형이 안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볕경자이고 단일행자입니다. 닫다, 다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표기가 나왔느냐? 잘못된 표기입니다. 2차, 3차 표기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된 잘못된 표기입니다. 자자 표기 분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표기가 나왔는지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이라는 글자는 이정표, 여정, 노정 할 때의 정입니다. 길입니다. 길이고 어떤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정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호도입니다. 일본어로 정을 호도라 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보, 그런 보자죠. 걷는다는 할 때 보, 이것을 일본어로 아루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도아루, 호도아루라고 하는 호도아루라고 한 이름을 그 당시 일본인들이 표기한다면 정보라고 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일본어에서 이 한자 열이죠. 더울 열자입니다. 를 호토오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토루라는 이름이 있다면은 이 글자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자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보자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보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호토아루. 또 이 열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 경자가 볕경자입니다. 경치경자, 이거 풍경, 경치를 나타내는데 볕, 한국어 볕입니다. 한국어 볕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어가지고
볕이 양지볕, 햇빛이 잘 드는 때 떳한 곳을 볕이랍니다. 빛이 아닙니다. 볕입니다. 볕경입니다.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어 가지고 따뜻한 곳이 경입니다. 그래서 이와 약간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호도아루를 이러한 글자로, 이 이름이 오타라라는 이름이 이러한 정보, 정행, 열보, 열행, 보행, 열보행 이러한 한자로 표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러한 말들이 호도아루 또는 호토루 이러한 것을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그러한 것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표기할 수 있는 일본어 훈독, 즉 일본 고유어로 그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기로 오토아루라는 이름을 적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표기입니다. 일본인들이 올바르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이상한 글자로 써놨으니까 그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뜻이 좋은 글자, 호자, 그리고 두 글자, 이렇게 세 글자 이런 거 하지 않고 두 글자, 호자 이자와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720년 무렵에 호자 이자화 정책, 좋은 뜻이 좋은 글자, 될 수 있으면 두 글자, 그렇게 해서 호자 이자화, 이러한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경치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 그래서 경행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들은 올바른 표기인데 음차를 했건 훈차를 했건 제대로 오토아루를 쓴 것인데 뜬금없이 그 비슷한 글자만 종으로 바꾼 경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곡되고 변형된 2차, 3차 표기자 다리에서 엉뚱하게 바뀌어버린 표기라는 것입니다. 오타라를 쓴 이러한 표기들은 제대로 된 표기고 이거는 잘못된 표기라는 것입니다. 이 왜 행자를 썼을까? 여기 아루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을 한국어로는 단니다입니다. 단니다. 닫다와 니다가 합쳐진 것이 단니다입니다. 닫다는 내닫다 할 때 닫다, 다른 박질을 할 때 달리다입니다. 내닫다가 내달리다가 됩니다. 닫. 한국어로 이것을 닫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닫다와 니다가 합쳐져서 단니다가 되는데, 그래서 이 행을 아루로만 쓴 것이 아니라 호토, 아루, 달. 임나어는 신라어가 아니라 한반도 한국어와 일본어의 중간점에 있었던 언어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닌데 양쪽의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어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냐 추측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을 쓴 것은 그 그 음을 임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어쨌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라를 이렇게 쓰는 것은 올바르게 쓴 것인데 한국인이 썼든 일본이 썼든 어쨌건 이러한 표기는 1차 표기자에 의해서 제대로 표기한 것인데 오타라를 제대로 표기한 것인데 글자를 이렇게 경행으로 바꾸어버리는 바람에 뭘 표기한 이름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호자, 이자, 화의 정책 영향으로 전혀 엉뚱한 표기로 바뀐 거 아닌가, 왜곡 변형된 이름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행이
이런 오타라를 표기하던 이런 말들에서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직감, 추측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더 좋은 추측 근거가 있다면 저도 그 견해에 따를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경향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본 문헌에 경향천왕을 오타라시코, 이 대족은 대일자 대대이고 이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향천왕을 이렇게도 불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고 본래 오타라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본 서기 무열천왕기 3년 11월조에 보면은 이달에 백제 의다랑이 죽었다. 그래서 고전 언덕 위에 장사 지냈다. 고전 닦아다죠.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 의다랑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 의다랑. 의다랑은 오타라를 쓴 것입니다. 오타라입니다. 의다랑. 그러니까 백제 의다랑이 죽었다라고 뜬금없이 무열기 3년초에 그렇게 실어놨습니다. 앞뒤 내용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툭 하나 집어넣습니다. 서기로 501년에 해당하는데 저는 501년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약 60년 후인 561년 무렵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기사를 앞당겨 가지고 60년쯤 앞당겨서 엉뚱하게 무열기에다가 실어 놓은 것입니다. 무열천왕 때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다랑, 백제 의다랑 오타라는 경향천왕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본래는 의북다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북다랑 오호타라. 소나갈질지의 나라 오호가라의 의부가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호가라. 오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크다. 오호가라. 그와 마찬가지로 의부가라다랑이었을 텐데 요거는 빼고 오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 오타라. 이 무열천왕기에 나오는 백제인 오타라는 바로 이 경향천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야, 일본 12대 천왕 경향천왕이 백제인 오타라래. 그러면서 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터넷, 유튜버 등에는 정말로 많은 주장들이 떠들고 있죠. 백제 성왕이 곧 일본의 훈명천왕, 김매천왕이라는 주장도 있고 영계소문이 곧 일본의 천무천왕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본 천왕은 백제 왕자들이 건너가서 천황으로 즉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서기나 만엽집 같은 책들은 백제 이두나 한국어로 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풀이하는 이 차자 표기를 전부 한국어로 풀이했다고 잘못 착각해가지고 일본 역사책은 전부 한국어로 씌어져 있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교수, 학자였던 사람, 지금 교수, 학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한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주장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런 엉터리 주장에다가 연관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한 분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몇몇 사람들은 제 영상의 내용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백제 찬양론자도 아니고 백제를 과대 포장하려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백제의 이명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두막루, 여기 이 두막루와 온담 백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가 대륙에도 있었고 동남아 여기저기 백제 땅 아니었던 곳이 없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거나 그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견해를 그러한 주장에다 연관시키고 접목시키려는 시도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 영상에다가 우익이 어떻고 좌익이 어떻고 부여계가 어떻고 흉내계가 어떻고 그런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제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선진국인 백제가 후진국인 일본에 비해서 모든 것이 우월하고 모든 선진문물을 전해줬다는 이게 그런 형편없는 관점에서 나만 애국자인 척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제 우월주의, 문화 우월주의,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어서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28년조, 서기로는 550년조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성왕 28년조 550년에 달사라는 장군의 이름이 보입니다. 정월의 왕이 장군 달사를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달사가 바로 이 경형천왕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또 일본 서기 훈명천왕 15년, 서기로 554년입니다. 거기에 안교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왕은 신라의 복병에 걸려서 전사하고 왕자 여창, 나중에 위덕왕이 되죠. 이 관산성 싸움에서 성왕은 매복병에 걸려서 죽고 그 위덕왕자 여창은 신라군에 포위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구원군으로 와서 뛰어난 활솜씨를 발휘해서 탈출로를, 즉 왕자 여창을 구해준 축자국조가 있습니다. 그 축자국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축자국조를 칭송해서 안교군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교군. 안교는 바로 오타라를 쓴 것입니다. 안교는 백제국 오타라, 안다라와 같습니다. 이 안교군 역시 경행천왕 오타라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 응신천왕 14년, 서기로 283년이지만 이 연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응신기에 실릴 내용이 아닌데 150년 정도 앞당겨서 여기에 잘못 실려진 것으로 봅니다. 응신기 14년, 응신천왕 14년조에 보면은
궁월군이라는 백제 임금 이름이 나옵니다. 궁월군은 백제 임금 중에 궁월군은 없습니다. 궁월군은 이 오타라와는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어원적으로 분석해보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 이 오타라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도 같고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달사, 그리고 일본 서기에 헌명기에 나오는 안교군, 그리고 웅신천왕기에 나오는 궁월군, 이 세 사람의 이름 모두 오타라, 즉 경행천왕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서기의 12대 천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행천왕은 서기 71년도 그때의 인물이 아니고 531년에서 564년 사이에 재위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천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타라시이고 무열천왕기에 나오는 백제 의다랑 오타라와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경행천왕은 백제 성왕과 동일한 시기, 또 일본의 훈명천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재위했던 천왕인 것입니다. 백제 성왕과 일본의 훈명천왕, 개체천왕에 이어서 훈명천왕과 비슷한 거의 동시대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천왕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규슈 구마모토 남쪽에 보면은 구마천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구마천은 구마나리입니다. 구마나리가 구마천입니다. 구마나리 그 하류에 야츠시로라는 한자로는 한국식 발음은 팔대시입니다. 팔대시 야츠시로시가 이 경행천왕이 다스렸던 통치하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야츠시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562년 이사부와 함께 급부장으로 온 화랑사담 15살의 어린 화랑사다함에 의해서 이 전단성이 돌파됩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이쪽에 있던 백제 담노의 세력, 백제 세력은 이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옮겨갔을 것입니다. 신라 화랑사담에 의해 격파되고 난 후에 옮겨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치 가문 족보에 전해지고 있는 백제 임성태자는 바로 이 경행천왕 오타라의 손자이거나 정손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임성태자가 이 혈오국사 초백추경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임성태자 초백추경, 혈오국사 초백추경이 신라 김유신에게 항복해서 그 후손이 진경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경대사 보월 능궁탑비 비문에 초발성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초발성지가 초백추경이고 임성태자인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성태자는 바로 이
오타라, 경행천왕 오타라의 증손자 또는 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행천왕은 531년에서 564년 정도에 실존했던, 여기에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대사, 한일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이 경행천왕의 이름풀이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데, 똑같은 인명풀이 경행천왕이라는 한글 배포용 문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 배포용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